안녕하세요. 루팡이자 묽은 도룡의 신현재입니다. 제가 롯봉기 교수한테 에라이 잡놈아 했더니 흥분해서 답장을 남겼나 봐요, 누군가가. 그래서 딱 보니까 어디에도 댓글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자기가 올려놓고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라 허걱해가지고 지운 거거든요. 그래도 전자기록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달고 싶은데 달 방법이 없어서요. 그래서 정말 깜도 안 되는 놈들이 막 떠드는 건데요. 일본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룬 책이 일본을 가보지도 않고 쓴 국화의 칼입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서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다시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런데 하여간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이 원자폭탄 떨어지고 나서 무조건 항복을 하면 일본을 지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루스 베네딕토 교수한테 한 거예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대한 서적들을 무지막지하게 읽고 나서 이것을 해서 미국이 메가더가 일본을 미국화하는데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가 러시아어인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역사학위를 하다 일본 초대 미국 대사로 와가지고 미국을 일본화 시키는 작업을 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 역사책들인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마루야마 마사오면은 자꾸 사람들이 그 마사오 다카키 같은 박정희를 얘기하는 줄인데요. 이게 마루야마 마사오의 요건 아니구나. 제가 지금 5천 권이 넘는 책을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서 만들어라고 이게 방에 널려져 있어요. 그랬더니 방이나 치우래요. 제 나이에 장애인이 혼자서 사는데 저 정도면 잘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미 20세에 썼던 게 이런 책들입니다. 마루야마 마사오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석자 교수를 하고 쓰면서 한 게 현대 정치의 사상과 행동이에요. 이 사람이 마루야마 마사오라 그래요. 일본에는 두 명의 천황이 있다 그랬어요. 한 명이 누구냐? 마루야마 마사오 같은 지식의 천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냥 천황이에요. 진짜 천황이요.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이 사람의 수준이 아시아를 통틀어서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마루야마 마사오까지는요. 그래서 나중에요, 그 문명의 계략을 읽다, 그 다음에 일본의 사상, 전중과 전후 사이 이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읽으면서 제가 탐복에 탐복을 금치 못하는 최고의 석학입니다. 아시아가 이런 사람을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도울 김여목이 이런 마루야마 마사오를 자기가 따라잡겠대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거는 고야스 노부 쿠니 지음 김석근 옮김으로써 후키자와 유키치의 문명의 계략을 정밀하게 읽는다입니다. 후키자와 유키치 요 사람만큼은 마루야마 마사오에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문명의 계략을 쓰면서 동도 서기론이나 이런 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롯봉기 교수가 떠드는 거 보면 한심해서요. 제 동생과 말하기도 싫은 놈이 일본하고는 몇십 년 전통입니다. 제 동생이요, 일본에요. 그 마스시다도 뚫었고요. 마스시다는 그 처음에 정경수을 만들면서 마스시다라는 회사가 250년 이상은 못 간다고 한 게 그 오다 노부나가와 이토 히로부미 이후에 일본을 천황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치하가 250년을 갔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부흥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정경숙을, 마스오카 정경숙을 세운 그 마스오카예요. 근데 마스지카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유신 1세대나 또는 2세대 초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을 세계의 최강국 중에 하나로 만든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으뜸이 마루야마 마사오예요. 이 사람이 이것을 20대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번역을 도울이 이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구나, 김석금이 옮겼구나. 도울이 해제를 붙였어요. 마루야마 마사오를 따라간다고요?
아무 책이나 마루야마 마사오의 아무 책이나 하나 읽어보세요. 도우라고의 차이는 무한대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본기 같은 애들도요, 지가 도요타를 해봤습니까? 제 동생이 도요타도 납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도 했습니다. 삼성 다닐 때요. 삼성 케미칼이나 제일모직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상무로 있을 때, 물론 과장 대리 때 다 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제 동생이요. 그래서 그러한 일본의 서적들이요, 저는 그 수백 권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 다 5천 권을 일일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웹캠을 샀는데 웹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무지 못 찾겠어요, 지금. 웹캠을 찾으면 제가 카메라를 통해서 그 사진을 몇천 장을 찍은 거를 보여드리겠는데 못 보여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곧 이사 갈 건데 뭐 한 달이면 이 집 가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정리할 게 뭐 있어, 이사 간 아파트에다 똥 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 상에서는요, 소니니 뭐니 이런 거 모릅니다. 소니가 어떻게 해서 신자유주의 기업에서 그 곤 회장이 오면서 급전 추락을 했는지, 이츠 소니라는 게 대단히 건방진 말이에요. 나 소니야, 이런 게 먹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카세트 그 녹음기 이런 거, 우리가 무한재생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니가 최초로 만든 게 그 CD 플레이어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 플라스틱 제품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제 동생이 뚫었고요. 저희 형은 일본 기술, 그러니까 도레이 상사와 후치모토 상사 뭐 이런 도레이 화학이나 이런 데에서 기술을 좀 배워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워왔고, 그놈의 친구들 중에서 일본에 가가지고 문부성 장학관으로 와서 박사학위를 따놓은 사람도 있고요. 제 주변에는요, 일본에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톰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고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는 달리 책으로 일본을 공부했고, 아직까지는 형제로 있는 우리들 사람들로부터 듣는 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책을 사다 읽고 확인합니다. 그렇게 22년을 살다 보니까 제가 5천 권이 넘는 책들을 완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본기 교수가 최근에 1번을 가지고 떠드는 걸 보고요, 참 저놈도 대단한 놈이다. 일본이란 나라의 저력을 모릅니다. 일본이 어떻게 해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단초를 마련했는지, 이러한 것들은요, 정말로 일본에 관한 책들이 무한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최소한 번역과 책, 출간 이런 거에 관해서, 학자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한참 위인 나라고요. 원천 기술이나 기본 기술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널려 있는 나라예요. 단지 우리가 제조업이 발달해서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을 잘하는 업체들이 점점 우리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일본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은 그게 킨들버거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의 그 금융 위기의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옵니다. 일본이 언제부터 그렇게 망하기 시작했냐면은요, 일본의 그 부흥세를 따라잡을 수 없어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연구한다는 책이 그때 막 홍수처럼 쏟아질 때였습니다. 정말로 홍수처럼 쏟아질 때였어요. 그것도 하버드 교수 뭐 램지어 같은 놈들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애들이 한 거예요. 그것을 일본이 잠재우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일본이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사고 뭐 카네기 홀도 사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다시 진주만 습격을 경제로 또 당한다 해서 나온 게 그때 미국의 호들갑이었습니다. 그 호들갑들이 수만 권의 책으로 나왔고요. 그 중에서 제가 최소한 1000권은 읽었습니다. 그래서 롯본기 교수라는 애가 하는 정도로는요, 정말 깜도 안 되고요.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현장도 모르는 애들이 유튜브에서 그냥 인기 좀 끄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일본과 한국을 무한대로 벌려놓는 것에 화가 나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일본하고 같이 가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유리하고요. 지금까지 일본한테 몇백조 이상을 박정희 때문에 몇백조 이상을 일본에다 지금까지는 쳐다가 꼬라 박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를 자기 거 하고 IMT 2000으로 우리나라가 퀄컴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주고 뭐 하면서 우리나라의 IT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을 만큼 제조업이 강해졌어요, 일부는. 그런데 도요타하고 아직 현대자동차하면 도요타가 위입니다.
단지 소니는 그 곤이라는 회장이 들어가면서 신자유주의 기업으로 마케팅, 영화 이쪽으로 돌면서 소니가 이류 기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니가 지금 못 견디니까 다시 제조업을 살리려고 무지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런 풍요의 시대를 살았던 애들이 프리터족이니 뭐니 이런 걸 하고 하면서 일본이 안 되는 거고요. 일본의 역사를 쭉 공부하시다 보면은 왜 일본이 여자들한테 그렇게 했는지는 그 나라의 역사를 처음서부터 쭉 봤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미친놈 같지만요, 걔네들은 그 섬나라에서 사는 놈들이었기 때문에요,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문화와 정신과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던 최고의 천황이, 지식의 천황이 마루야마 마사오입니다. 흑기자와 유키치도 마루야마 마사오보다는 미치고요. 그리고 저기 누구지? 이게 일찍 죽은 놈 있어요. 그 아베 승리고 아베 스승처럼 아베가 따르고, 그놈이 이또 히로부미하고 그게 비슷한 수준에 있었던 놈이 있어요. 극우주의자 있습니다. 민족주의자고요. 지금 이름이 제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놈들이 쓴 책들도 있고, 그 밑에 후예들이 그 소설을 쓰는 놈이 자위대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할복 자살하면서 연설한 얘기도 있고 막 많아요. 일본의 역사는 일본 나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위대함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나라를 45년간 통치해서 우리나라를 박살낸 그 역사도 제대로 인식을 할 때만이 식민지 근대화라는 걸 주장하는 놈들이 얼마나 처죽일 놈들인지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롯본기 교수가 뭐 교수라고요? 교수들, 한심한 교수들 널려 있거든요. 제 친구들이요, 뭐 학장급입니다. 서울대에서도 이제는요, 연대에서도 제 동기들은 다 학장급 이 수준에 있고요. 일본에서 저희 그 외삼촌들은 그 당시에 동경제대나 그다음에 메이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뭘 모르는 애가 일본에 대해서 현대 고 시절에 조금 살았다고 떠드는 걸 보고 한심해가지고 그냥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함부로 덤비면요, 저는 뭐 밑에 사람들이 덤비는 거는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속여서 지 돈만 보는 놈들이 좀 까불면은요, 다 속속들이 밝혀낼 만큼은 돼요. 근데 그놈이 하도 선동을 해서, 그런데 속은 애들이 이제 일베화되거나 뭐 반일 종족주의나 이런 놈들한테 휘둘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학회 붙어서 지가 뭐 진정한 보수래니 뭐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참 저 저질 수준에서 떠드는 곳에 먹히는 게 유튜브고 디지털 세상이구나 해서 그때 롯본기 교수인가 뭔가 하는 놈을 한번 얘기했던 겁니다. 예, 뭐 그래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떠들고 먹고 사는데 하도 심해서요, 이게 한일 간격을 그렇게 넓힌다고 좋은 거냐?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어나요. 이재용 회장이 요번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일본의 모든 납품을 끊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전쟁에 승리한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독도로 오는 일본선들을 그냥 다 침몰시켜라고 명령을 내렸듯이 이번 일본의 무역전쟁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하게 해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고요. 그래서 그 면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는데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인류지요. 그 위에는 이학수나 뭐 이런 뭐 무슨 회장이 있어요. 부회장이니 뭐 윤종영 회장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밑으로 이학수부터 해서 최지성하고 그런 놈들이 문제였던 것들이에요. 장충기니 박상진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제가 말할 수 없는 사장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오실 때 그런 사장들이 다 오셔서 제 동생 때문에 다 오고요. 삼성 관계자, 롯데 관계자들이 다 오고요. 이제 이건희 회장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신동빈 회장의 이름으로 조화도 다 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래도 조용히 저처럼 바보처럼 성업비로 평생을 살아서 이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잠시 제가 그렇게 그런 가짜들이 판치지 않는 포탈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뭐 정치 행동의 역사나 뭐 이런 이 마루야마 마사오의 책들을 제대로 읽기라고 알겠습니까? 80년대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어찌 알겠어요? 70몇 년에 돌아가셨나? 96년에 돌아가셨네요. 예,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사람으로 노벨 경제학을 받은 사람이 셀인데, 그 아미리아티 셀은 자기가 진정으로 파고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로 쑥쑥 건너뛰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지성 중 하나인데 마루야마 마사오에는 근처도 못 갑니다. 예, 그런 사람이 마루야마 마사오예요. 일본에 관한 책들 앞으로 쭉 해드릴게요. 일본이 왜 패망한 나라에서 2차 대전 이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른지에 관한 역사들도 계속 앞으로 이렇게 책들을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